저희 오늘 주제는 메타에서 협력 광고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가져와 봤고요. 사실 협력 광고가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무신사나 29cm 또는 막 올리브영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협력 광고에서 어떻게 해야지 좀 브랜드가 전환 효율이 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협력 광고의 특징 하면 뭐가 있을까요? 협력 광고의 특징으로서는 플랫폼의 그 템플릿 같은 걸 갖고 와서 저희가 맞아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맞아요. 또 플랫폼 내에 있는 상품을 카테고리를 갖고 와서 저희가 광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예. 협력 광고. 그 플랫폼사의 카탈로그를 메타에서 연동해와서 메타에서 연동해서 해당 제품 카탈로그를 직접적으로 메타 광고 운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협력 광고를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많이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약간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사몰에 대한 모수가 적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협력 광고로 그 플랫폼에 대한 모수 이용해서 광고할 때 많이 쓰는 것 같고. 맞아요. 이게 협력 광고 같은 경우가 그 제품 카탈로그를 메타에서 연동이 가능하니까 그 제품을 방문했던 모수로 이제 메타에서 리타게팅 캠페인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그래서 그게 가장 협력 광고의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이거를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협력 광고 장점부터. 장점. 메타에서 연동 가능.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 제품 카탈로그를 리타게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희 브랜드가 엄청 초기 브랜드예요. 근데 이제 되게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좀 사람들에게 신뢰도에 있어서 조금, 특히 뷰티 같은 경우는 제품이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올리브영 협력 광고로 신뢰도를 좀 쌓고 신뢰도 강화 가능. 맞아요. 신뢰도 강화 목적으로 이제 협력 광고를 많이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있을까요? 협력 광고의 장점.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까요? 잠시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크게는 근데 이렇게 네.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협력 광고를 캠페인, 타겟, 소재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 캠페인 예산이랑 광고 세트 예산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보통 이제 협력 광고에서 전환 효율을 끌어올리려고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캠페인 예산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캠페인 예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머신러닝이 조금 학습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쨌든 협력 광고를 운영하시는 목표가 좀 전환 성과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프로모션이 많아요. 근데 이제 캠페인 예산은 머신러닝이 학습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성 프로모션 기간에는 좀 효율을 극대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단기성 프로모션
소비를 극대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래서 보통 광고 세트 예산으로 쪼개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소재당 예산을 분배하기는 하는데 저는 용선 대리님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타겟별로 예산을 분배해서 거기에 이제 소재를 다양하게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재당 진짜 광고 세트를 다 쪼개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뭐 어떤 게 효율이 좋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진짜 그 브랜드마다 또 효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캠페인을 저는 분리를 할 때는 좀 상시로 운영을 하신다 하면 이제 상시 CBO 캠페인을 만들고 단기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광고 세트 예산으로 CBO 상시 캠페인 만들고 그리고 프로모션 기간에는 광고 세트 예산 네. 이렇게 운영됩니다. 그리고 일단 캠페인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타겟 부분으로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협력 광고 같은 경우는 타겟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리타겟팅 캠페인이 진짜 저는 효율이 잘 나오는 편인데 리타겟팅을 설정할 때도 기간별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기간별로 장바구니 담은 고객 180일 뭐 그냥 자사 콘텐츠를 방문했던 고객 180일 그리고 구매했던 고객은 3일 제외 이런 식으로 운영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자사 방문 고객 모수가 적다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방문, 장바구니, 구매를 저는 다 포함을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좀 모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사 제품이 조금 리타겟팅 고객을 활용하기 좋은 제품들이다. 그럴 경우에 이제 구매 고객이나 장바구니 담기를 리타겟 모수로 가져가고 이제 아닐 경우에는 좀 모수가 적다 할 경우에는 방문 리타겟까지 저는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협력 광고가 진짜 또 좋은 게 잠재 고객이라는 타겟이 가능하잖아요. 잠재 고객은 무엇일까요? 잠재 고객은 아직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한 그 구매 가능성이 있는 타겟을 말하는 거. 맞아요. 구매 가능성이 있는 타겟에게도 노출이 가능한 타겟 기능인데 사실 저는 리타겟팅이랑 잠재 고객을 캠페인을 나눠서 광고 세트를 나눠서 운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리타겟팅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저희 브랜드가 아예 협력 광고가 처음인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일단 저는 잠재 고객 쪽에 예산 비중을 더 높게 잡고 가져가는 편이고 그래서 한 7대3 정도로 잠재 고객 7, 리타겟팅 3
예산을 분배해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하고 사실 협력 광고의 꽃이 리타게팅인 만큼 잠재 고객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 전환 효율이 그렇게 저는 좋게 나온 경험이 많지는 않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테스트를 하고 이제 좀 모수가 어느 정도 쌓였다 하면은 이제 리타게팅에 비중을 조금 더 집중해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선 대리님은 보통 몇 대 몇 비율로 가져가시는 편인가요? 저는 보통 6대 4 비율로 가져가긴 하는데 그 이유가 리타게팅에 좀 뭔가 처음부터 비중을 많이 두게 되면 그 리타게팅을 할 수 있는 타겟이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재는 계속 이제 모수가 부족하니까. 네, 점점. 모수가 부족하니까 맞습니다. 소재는 계속 똑같은 사람한테 노출되고 그러면서 또 광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잠재 고객을 계속 유입하면서 리타게팅 모수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6대 4 비율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진짜 그 브랜드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타겟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어떤 캠페인 예산이 효율적이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없어서 진짜 초기에 테스트를 진행하시면서 자사에 맞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대 타겟 같은 경우는 저는 일부러 막 엄청 축소해서 운영하지 않는데요. 특히 리타게팅 같은 경우는 저희 브랜드에 이미 인지도가 있는 고객들이잖아요. 근데 그 리타게팅 고객에서도 연령대를 제한하게 되면은 그만큼 모수가 더 축소되는 거니까 리타게팅은 연령대를 다 풀어서 운영하고 잠재 고객은 사실 모수가 조금 넓기 때문에 잠재 고객에서는 일부 걸어두긴 하는데 저는 잠재 고객에서도 다 풀어두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타겟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소재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소재를 직접 확인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고 라이브러리 무슨 키워드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패션 협력 광고가 주다 보니까 패션 쪽. 패션? 네. 패션 쪽에서도 이제 가방 쪽으로 그럼 가볼까요? 네네. 진짜 가방. 이게 요즘 오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무신사 가방. 협력 광고는 이제 이렇게 랜딩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신사로 랜딩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재에 있어서도 그냥 단일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 제품 카탈로그를 좀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컬렉션 형태나 아니면 슬라이드 형태에서 저는 효율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패션이 협력 광고 소재에 막 그렇게
플랫폼사를 녹이는 경우가 적어서 뷰티 쪽으로 가봅시다. 네. 올리브영. 이렇게 오령픽 이런 배지를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올리브영 단독 1+1 리필 기획. 고 랜딩을 볼까요? 랜딩 페이지도 올리브영으로 가도록. 가끔씩 협력 광고에서 자사몰 랜딩으로 잘못 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세팅 실수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가끔씩 저희 왜 구매 안 잡혀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랜딩이 자사몰로 되어 있거나 그 카탈로그가 저희 협력 광고여도 랜딩 페이지가 자사몰이면 자사몰로 가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이게 오류가 계속 생기네. 그래서 세팅할 때 랜딩 페이지 확인 잘 해주셔야 되고 저희 그냥 그 자사몰 계정에서 지표를 확인할 때는 그냥 구매로 확인을 하면은 구매 값이 잡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협력 광고 같은 경우는 지표 항목에서 꼭 공유 항목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표 확인 시 공유 항목으로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공유 항목에서 담은 장바구니, 막 공유 항목에서 발생한 구매 건수 이런 식으로 뜨실 거예요. 그래서 구매 항목으로 보면은 구매가 잡힌다. 확실히 지금 이 3월로 가면서 시즌이 막 바뀔 때니까 화장품도 그렇고 패션도 다 시즌이 바뀔 때잖아요. 그래서 아직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초기에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올해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 메모장. 소재 내 협력 광고 플랫폼사 특별 한정 혜택 같은 거를 소구점으로 넣는 경우가 많다. 협력 광고 특별 혜택을 소구점으로 넣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뭐 자사몰을 키우고 싶어요, 플랫폼사를 키우고 싶어요 라고 목표를 두시는 대표님도 많으실 텐데 평균적으로는 그냥 저희 전환 매출액 잘 나오고 싶어요 이런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 월 초에 플랫폼사랑 자사몰 메타 광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쪼개서 운영할 건지를 월 초에 논의를 하고 협력 광고랑 자사몰 계정 예산 비중을 쪼개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29cm나 무신사 같은 경우는 패션 위크나 뷰티 위크 같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 일정을 월 초에 전달해 주시면은 조금 가격 경쟁력이 더 높은 플랫폼 입점사에서 예산을 집중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월 1주차에는 자사몰 특별 한정 혜택이 있고 3월 2주차에는
29cm에서 패션 위크가 있는 날이면은 이제 월 초에 3월 첫째 주에는 자사몰 계정으로 예산을 조금 더 집중하고 3월 2주차에 플랫폼사 협력 광고에 예산을 집중해서 운영해보자 라는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플랫폼사에서 프로모션이 있는 기간에는 플랫폼사랑 계약을 할 때 자사몰에서 그 플랫폼사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못 팔도록 계약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플랫폼사에 집중하여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격 경쟁력이 조금 강한 쪽으로 집중해서 운영을 한다. 이게 목적이 전환 매출액을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브랜드 목적마다도 또 다르긴 한데 네. 저희 대표님들의 브랜드 방향성에 따라서 또 제안을 다르게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시면 여기 아래 플랜카드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또 추가로 말할 부분이 있을까요? 협력 광고는 보통 그 플랫폼 내 협력 광고는 플랫폼 내에 그 상품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카탈로그 그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상품 그 세트를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제품 카탈로그를 플랫폼사 내에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사 제품 라인업이 조금 많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패션 업종인데 그 상위 제품군이랑 하위 제품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 세트를 구분할 때 그 하위 제품만 모아서 광고를 돌릴 수도 있고 상위 제품만 모아서 광고를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제품 세트를 구분해서 그리고 시즌도 생각해서 구분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품 세트를 구분하여 광고 집행. 그래서 뭐 저희는 하이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운영을 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품 세트를 하이 26 SS 시즌 하이 제품 세트 이렇게 따로 모아서 그 제품 세트만 광고를 돌리고 그 제품 세트에 예산을 조금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네요. 네. 더 말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 협력 광고 테스트 하고 싶을 때는 무슨 테스트요? 예를 들어 막 상품에 뭐 만약에 자기 브랜드 상품에 히어로 상품을 뭐 판단하고 싶다. 뭐 아니면 뭐 신제품들 중에서도 뭐 어떤 제품이 이제 신제품들 중에서도 괜찮은지 알고 싶으면 그때도 그 상품 세트 구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히어로 상품들끼리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어로 상품들끼리 모아서 얘네들은 그냥 전원으로 둬버리고 그 히어로 상품들에서 하나씩 빼고 신제품이랑 엮는다던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테스트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따로 그룹을 분리하여 운영. 네.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소재를 직접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렉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영선님께서는 네. 메타 광고할 때 중요한 게 소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타겟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통 일단 소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장 먼저 보이니까. 네, 가장 먼저 보이고 그리고 소재에서 인기를 끌어야지 데이터도 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겟은 일단 논타겟으로 운영을 하고. 네,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일단 소재가 이뻐야지 데이터도 쌓이기 때문에 소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게 네. 진짜 초기에는 소재 테스트를 논타겟으로 진행하고 모수가 조금 쌓이면은 그 타겟에 맞는 소재를 또 만들어서 그 타겟에게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타겟을 처음에 넓게 잡고 그리고 점점 좁혀 나가는 게 중요한데 결국엔 그 타겟을 많이 모으려면 소재가 이제 눈에 띄어야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협력 광고의 장점, 그리고 캠페인 예산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겟은 리타겟팅이랑 잠재 고객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특별 혜택 문구를 좀 소재 단에서 녹여서 운영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진짜 브랜드마다 또 필요한 컨설팅이 다르고 또 어떤 방향성이 더 효율적인지 그건 다 다르니까 저희 자세한 컨설팅이나 광고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기 아래 플랜카드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들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